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오셨습니다. 권혁수 교수님께서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날씨도 쌀쌀해지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면서 콧물 재채기 있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자체가 그냥 콧물 훌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리고요. 코 막히면 수면 장애도 생겨서 이 수면제 질이 떨어지고 그럼 우울증도 생겨서 우리 전성환 교수님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음식 냄새도 못 맡기 때문에 이 김정 교수님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 냄새도 못 맡게 되는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이것도 비염의 증상이지만 가운데 눈 가려운 거 있죠? 이거 많이 가렵잖아요. 네네. 이거 코 증상은 익숙해서 못 느끼고 있는 분도 많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근데 이거 가려운 분, 이거 비염의 증상입니다. 이거 치료를 하셔야지만 눈이 안 가려워집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희한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철 이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하고 거기에다가 저희 둘째, 셋째도 비염이 있어서 그냥 하루에 휴지 한 통을 갖다가 금방 그냥 쓰게 되는데 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꽃가루가 가을에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꽃가루가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더 심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꽃가루가 항상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막 날리는 꽃에 있는 꽃가루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계절마다 꽃가루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요. 이 가을 시즌은 땅바닥에 잡초들이 있죠. 네. 그런 잡초들에서 꽃가루 나오는 시즌이 바로 이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잡초 꽃가루가 이 8월 말부터 11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비염이 악화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비염 증상이 더 나빠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초들은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되네요. 그냥 싹 뽑아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치료만 잘 하시면은 알레르기 비염도 굉장히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좋은 치료 어떤 걸까요? 우리 많은 분들 항히스타민제 먹잖아요, 콧물제. 그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콧구멍에 뿜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하면 벌써 이 스테로이드 알레르기, 그 나쁜 약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위험한 걸 왜 뿌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제는 99% 삼켜도 분해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매일 써도 되고 저도 매일 쓰고요. 우리 집 애들도 제가 매일 뿌리게 해요. 그래야지 코가 좋아져서 숙면을 하고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안전하다 믿고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그러진 아니에요. 않습니다. 막 붓고 그런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쓰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죠? 맨날 써도 맞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예전에 들은 것 같아서 훌쩍훌쩍 거리는 분한테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나 옛날부터 썼는데 효과 없어. 안 쓴 지 오래됐어. 맞아요. 이런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뿌려서 오늘 효과가 하나도 없는 약이에요. 그래요. 오늘 직방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이 그래서 몇 번 뿌리다가 심할 때 뿌리고 안 쓰다 보면 네. 나중에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비강물 스테로이드의 90%는 버려진다. 안타깝게도. 얘 개념을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얼굴에 바르는 세럼 토너 에센스 이런 스킨 귀찮죠? 로션. 스킨 로션 이런 거. 결국 오늘 바른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꾸준히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양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잇몸병 생겼는데 거기다 양치를 발 피만 도나 아프죠. 그렇죠. 꾸준히 그게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염제 먹으면 싹 낫지만 그건 치료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그 양치를 하라는 건 안 하고 잇몸은 매일 아파갖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양치 하나도 안 해. 소염제만 먹고 이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서 좋은 병원 다니고 있으면은 얘가 막 뭐 대학병까지 가. 얼마나 그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안전하다. 이거 매일 써야지 되는데 그래도 그냥 심할 때만 쓰고 효과 없다가 안 쓰고 저 진료실에서 좋은 약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답답해 보이시죠? 선생님 너무 흥분하셨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 조금만요, 받아야 돼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난 우리 꾸준하게, 교수님이 연극영화과 나온 줄 알았어.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좀 해라. 맞습니다. 이 얘기신 양치하는 거죠? 셈 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뭐 세럼 에센스 토너, 양치질 이거 평생 매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막 고민 안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안전하다는 전제로 꾸준히 1주 사용하면 효과 나타나고 2주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보통 8월 말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쓰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 뿌리는 걸 열심히 하는데요. 네. 이 코가 이제 막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가 막히는데 이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코도 많이 풀고 아까 뭐 코도 많이 푼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코를 푸는 것 보고 가래를 뱉는 것보다는 이거는 들이마시는 게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아니 누런 코를 삼키라고요? 선생님, 먹을 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못 알아 먹어요. 아우 진짜 그건 먹고 싶지 않네. 아유,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막 그 지저분하다고 벌써 채널 막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유지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여러분 점에 끈적한 거 있잖아요. 네. 끈적한 게 있는데 우리 전분 같은 거 말면 끈적끈적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 끈적한 그 가래 그거가 예. 사실은 이런 전분과 같은 끈적한 게 섞여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 단백질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끈적한 거 깨끗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누런 색깔은 뭐냐면은 네. 염증 있죠? 내 몸을 균이나 다른 걸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 백혈구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 색깔이 이게 노란색, 초록색을 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누런색, 초록색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덩어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거의 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균이 일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먹는 상추보다 깨끗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빨아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코 끈적한 코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가래가 걸렸을 때 막 캬 해서 뱉어내는 건 오히려 목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요. 목에 정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콧물이나 끈적한 코나 이런 가래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뱉지 말고 네네. 그냥 삼키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수 그러면- 근데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콧물 삼키면 축농증 걸린다고 뭐 그런 얘기 맞아, 했는데 맞아. 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아까 비강분무 스프레이를 열심히 뿌려서 예방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물 가래 같은 거 나오면은 일단 마셔서 먹어라. 그렇지. 들이마셔서 먹어라.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풀다 보면은 네네. 귀도 막 아프고 네, 맞아요. 코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푸는 것도 저 선생님 좋지만 궁금한 게 그렇게 하시면 있어요.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아까 비강분무 스프레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약국에서 이렇게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거 샀거든요. 요거 써도 되나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이 스프레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비강분 스테로이드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약국에서 코 뻥 뚫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 있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헷갈리신 분이 많은데 네. 약국에서 하는 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점막하고 부분점을 쪼그라뜨려서 그걸 뻥 뚫어주는 임시약인 거죠. 네. 우리가 혈관 수축제 또는 항우열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그냥 반짝 코만 뻥 뚫어주는 거고 5일 이상 꾸준히 쓰면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코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매일 쓰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코막힘 심하거나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 때 잠시 며칠만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열심히 쓰면서 비강모 스테로이드를 그거는 잠깐만 짧게만 쓰는 게 좋다. 저렇게 생긴 거 코에 뿌리는 거 다 똑같다고 매일 쓰시면 안 되고 안 된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렇죠. 안전한 비강모 스테로이드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스테로이드제. 잠깐 사용법을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막 쓴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 들어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향수처럼 뭐 이렇게 뿌리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똑바로 들고 코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바로 해서 코를 여기다 박는다. 이렇게 해서 쭉 바꿔서 쭉 이렇게 똑바로 오히려 뿌리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통수를 향해서 뿌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게 한 거. 넘어가면 삼키고 흐르는 건 닦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넘어가는 거 삼켜도 괜찮은 거죠? 안전합니다. 아까 아니, 얘기한 그러니까 뭐 99%. 콩 먹었는데 내가 이것까지 못 먹겠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뭐 누런 그냥 끈적한 거 먹어드릴게요. 꿀꺽 삼키시면 깨끗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코가 이제 끈적한 코가 뒤로 이제 이게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은 이걸 빨아 마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똑바로 이제 가운데 비중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양쪽 코가 있고 가운데 벽이 있는데 물론 안에 코가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면은 그것 때문에도 코가 막혀서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이 비중격 자체가 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 안쪽에 여기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넘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해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훌쩍 코를 마시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빨아 마실 때 이게 안쪽으로 거울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열려 있는 코가 더 좁아져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연골이 약하신 분, 사진에 있는 분 굉장히 약한 분은 완전히 짜바다리기 때문에 아예 하다 보면 하면 코가 숨을 아예 못 해요. 그러니까 코를 푸는 거거든요. 교수님, 저 코는 누구 코예요? 아, 제가 아는 환자분입니다. 네. 근데 저게 아주 원활하게 잘 되시네, 저분.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숨을 들이마실 때 코가 들이마실 저렇게 때. 확 좁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할 때 이걸 잘 못하고 사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코가 끈적한 게 있고 콧물이 있는데 네네. 풀지 않고 이거 빨아 마셔서 제거를 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걸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요거 한쪽 코를 막고요. 한쪽 거 막. 여기를 요 뼈 밑에를 요쪽으로 해서 당겨요 이렇게. 여기를 콜려? 아니 바깥에를 바깥에. 바깥에를 당기라고요? 그렇지 옆에 뼈 옆에를.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코 안에 넣지 넣지 마시고. 이거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할 때 좁아지는 거를 얘가 이렇게 그러네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코가 시원하게 해서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광대 밑에 피부를 늘려주는 이게 무슨 그렇죠.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확실히 들이마시는 양이 다르네요. 양이 다르죠. 특히 이제 시원하네. 비중격 완곡증 휘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연골이 약한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싹 잘라붙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단순할 걸로. 그럴 때 이런 면봉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네. 이거 한번 집에 있으시면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면봉이요? 면봉이요. 그래서 네. 부드러운 클립이나 아니면 젓가락 있죠? 네, 부드러운 끝으로 뾰족하지면 안 돼요. 네. 그런 걸 하셔야 돼. 이거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이거 넣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강제로 이 부드러운 연골을 벌려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해보시면은 이게 짜부러들지 않고 확 들어가요. 뻥 와 뚫려요. 진짜 그죠? 바람이 와 태풍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 바람이. 평생 이거를 시원하게 진짜로? 못해 이거 하면은 그냥 확 하면서 완전히 그냥 깜짝 놀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쪼부러지는 걸 막아준다. 손으로 선생님, 하든지 뭘로 하든지. 우리가 코가 만약에 막혔을 때 이 방법을 써도 좋아요? 코가 막혔을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코딱지나 콧물을 제거할 때 이걸 쓰시면 된다. 평소에. 그리고 평상시에. 평소에.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하면서 코를 제거하고 오고요. 그다음에 할 때 이걸 드르렁 이런 진동을 느끼면 더 빨리 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뾰족한 거 안 됩니다. 네, 면봉. 상처 나면 안 되고 부드러운 걸로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너무 휘어져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매번 우리가 면봉 갖고 다니면서 콧구멍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족이 심한 분들은 당연히 수술로 그걸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 임시로 이렇게 코를 마실 때 짜부러드는 연골 약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빨아 마실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수술로 회복된 경우인데요. 제가 자가 진단하는 법을 알아요. 코 밑에 손 대고 흥흥 했을 때 양쪽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다르면 한쪽이 휜 거예요. 저는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났는데 양쪽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네. 달랐어요? 달랐어요. 근데 이게 코 막힘도 막힘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환절기가 되니까 코딱지 같은 게 많고 맞아요. 이게 코딱지가. 심하면 피딱지까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코딱지 파면은 또 그 자리 또 생기고 파면 맞아요. 또 생기고 피딱지 나오고 이게 이제 코에 점막에 상처가 생겨서 이걸 2달 겨울 내내 이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코막힘 원인이 되는 그럴 때는 이러한 안연고 항생제가 들어있는 안연고가 있어요. 눈에 안연고. 넣는 연고요? 네, 그렇죠. 항생제 포함이고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항생 연고를 써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면봉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네. 요거를 뼈보다 안쪽 깊숙 속에 발라서 그거를 드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코 속에 연고를 발라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얘 우리 자체가 코로나 검사할 때 코로나 검사하듯이 거기까지 그렇죠. 네. 선생님 근데 면봉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러게 교수님 맞습니다. 너무 깊이 넣으시네요. 이건 깊이 넣어줘야지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했던 코딱지, 피딱지 한 3일에서 5일만 바르면 싹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근데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연고. 거. 이거는 처방받아야 되는 거고 처방약이구나. 약국에서 파는 그런 일반적인 항생제 연고도 임시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럼요.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네? 코딱지 피딱지도지만 맞습니다. 겨울.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네. 기침인데 우선 기침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호흡법과 가래 뱉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막 간질간질 기침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목에 이물질, 가래나 코가 뒤로 넘어가거나 가래가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 3대가 감기,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것들 때문에 기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환절기에는. 네. 이제 그럴 때 적절하게 사탕, 껌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은요 목이 건조하지도 않고 가래도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러한 기침 나오는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꿀꺽 삼키는 행위 자체가 간질간질 기침을 하고픈 그 욕망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을 만들어서 꿀꺽. 그래서 사탕, 껌, 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침을 참아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기침 자체가 기침을 불러요. 우리 기침을 할 때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김신은 씨? 기침에도 속도가 있어요? 공기의 속도. 기침 내가 내뱉는 공기의 공기 속도. 한 10km? 10km. 오케이. 10km. 정답은 100km입니다. 그래요? 순간적 속도 100km 나오고 그게 여기에 계속 하다 보면은 점막에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 상하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기침을 불러요. 상처가 나서. 그래서 기침을 안 해야 되는데 기침을 그럼 억제하는 기침을 안 하면 수 있는 호흡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오늘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는 호흡법은 그냥 짧게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코로 숨을 쉬고 그다음에 입을 좁혀갖고 해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배에 힘을 줘서 거의 나오지 않을 듯 바늘구멍처럼 해서 이걸 힘을 줘서 이런 복식호흡을 하면은 효과가 뭐냐면 우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습한 공기가 들어가고요. 이걸 세게 안 나가는 걸 힘을 줘서 내뱉게 되면은 성대가 활짝 열려요. 그러면 성대가 붙어 있으면 이게 기침이 더 나는데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하철 같은 데 앉아서 기침 나올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침이 완화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부위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래 때문에 네. 기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목에 걸린 가래가 것 딱 같아서. 맞아요. 딱 껴서 나 이것 때문에 질식해 죽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거 뱉겠다고 딱 캑캑거리고 기침하시는 분, 그럼 여기 상처 나는데 마지막 이 가래를 기침 없이 뱉는 법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허프 기침이라는 법인데요. 우선은 목에 힘을 빼요. 네. 그다음에 숨을 크게 쉰 다음에 우리 그 거울에다 입김 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소리 안 내는 거죠. 네. 이거를 촛불 100개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컹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컹 안 했기 때문에 목에 부담도 없으면서 가래를 밀어낼 수 있어요. 기침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주 하면은 가래를 조금씩 위로 올려서 100개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공기 기침. 공기 기침 그렇게 네. 그렇죠. 허프 기침이 그런 건데. 이건 한 오. 번에 안 되더라도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고 힘이 약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펌프질처럼 힘을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면 이거를 펌프질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그렇지. 그 힘이 확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래를 목에 부담 없이 뱉으면 됩니다. 엄마! 이렇게 하라고. 맞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라고. 이거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네. 아유, 예. 교수님 뭐 수업이 아니라 아주 와, 열연을 재밌네. 해주셨습니다. 야, 예. 재밌으면서 이거 너무 유익하게 사용돼요. 네. 아까 면봉으로 코 넓히니까 숨이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랑 여러 가지. 그래서 질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질문. 예, 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